네, 요즘 날씨 종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흐렸다 맑았다 하죠. 그 때문에 우리들의 기분 역시 종잡기 어렵습니다. 기분이 좀 칙칙할 땐 딱 이겁니다. MTN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하네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좀 칙칙한 기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이야기 할 거예요? 돈 버는 얘기 해봐야죠, 저희들이 또. 좋네요. 네, 오늘은 배당 투자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요. 뭐 주식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네. 맞습니까? 맞죠. 기본적으로 맞는데요. 이런 거죠. 상장 주식에 이제 배당금을 이제 투자하는 거가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아서 네. 차익을 버는 거지 뭐 기본적인 차익을 통한 매매가 버는 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좀 길게 갖고 가면서 상장 기업에서 뭐 1년에 한 번이라나 보통 그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요즘 또 3개월마다 한 번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포스코 같은 걸 제시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배당에 관련된 배당을 받아갖고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그런 것도 흔히 배당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거는 기간이 있죠. 네. 근데요, 배당 투자하면 보통 연말이잖아요. 겨울에 이 찬바람 불 때쯤 배당주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부터 4월인데 배당 얘기하시면 기다리다 지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당을 얘기하는 이유가요.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금 확산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6개 국가, 지역을 포함해서 국가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은행이 나도 돈도 안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뭐 당장 4월 아니더라도 5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지금 재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공기업을 중심으로 배당을 배당해라. 던지라면서 네네. 고배당의 압력이 있겠고요. 대주주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처음 창업하고 그럴 때는 일도 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일하기 싫고 돈만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되겠고 네. 미국의 대주주들이 물려받은 사람이 경영에 차이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주 입장도 궁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 맞겠다라는 네. 거겠고요. 지금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1년에 한 번만 배당하지만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반기 배당을 하는 추세가 되겠고요. 요즘 늘고 있어요. 그런 거죠. 네. 포스코는 상장 기업 중에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요번부터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기 배당 실시하면서 이런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도 큰 흐름에서는 야 배당이 좀 중요하겠구나. 기간이랑 별로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럼 배당 투자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3년 전부터 이 네. 배당과 관련한 투자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름도 길어졌어요. 네. 그냥 보통 대우증권도 아니고요. KDB 미래에셋 KDB 대우증권 이게 풀네임이 됐는데요. 네. 레포트를 하나 썼는데요. 최근 5년간 이어진 고배당주의 강세가 올해도 이어질 거라면서 제목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올해도 배당주와 함께 난 자료를 썼는데요. 네. 지난 5년간 동안에요. 그 레포트로 제가 좀 자세히 봐서 한 6페이지 정도 제가 또 나름 읽어봤거든요. 네. 지난 5년간 배당주의 강세가 지속됐다. 배당 이익뿐만 아니라 갖고 있었더니 우리 주가도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도 벌고 주가도 올라가고 차익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 똑같은 3%를 받더라도 은행 가면 돈이 안 받는데 여기서 나면 돈이 생기니까 오히려 금리 날 때는 오히려 빛이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레포트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런 주제가 아마 2015년도에 확인됐고 올해도 그럴 거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되겠죠. 네, 최근 들어서 확연하게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좀 실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다른 외국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아셨는데요. 제가 오늘 차트를 2개 비교해서 보내드리는데 이거 벌써 나왔네요. 하나가 이제 위에 거가요. MSCI 보통 전 세계 지수에서 그중에서도 하이 디비던드, 그러니까 고배당을 주는 지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게 보면 과거 5년당 하면 9.6%가 올라가는 모습을 연간 이제 보여주는데요. MSCI보다 연간 6.7%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연간에 보면 지나고 보면 보통 지수보다 고배당을 많이 지수의 흐름이 더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다. 제가 그릴 수는 없죠, 이런 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세계적인 거고요. 우리나라가 어떤지 뭐 해외랑 해서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로 뒤처지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배당 성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특히 배당률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고 있다 그러면 별로 흥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한번 창피하지만 정말 낮은 수준이 되겠어요. 두 가지만 확인드리겠는데요.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요, 2015년 기준 1.74%인데요. 미국도 전부대가 아니라 미국에서 흔히 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관련주들에 보면 3에서 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배당 관련된 성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배당 수익률이요. 네. 배당제 추가 상승이 없다는 거고요. 뉴스 보시겠지만 연기금이 요즘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배당을 더 내려라, 더 내려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배당 압력도 확대고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배당 성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당 성향이라는 건 약간 계산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저를 필요해서 업계 썼을 때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돈을 1년 동안 장사를 잘 하잖아요. 거기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내 주머니에 얼마 남았냐는 건데 네. 그거에서 얼마만큼 돈을 돌려주냐. 그걸 배당 성향을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요. 이거 지금 한 20개 국가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 알만한 나라들 있죠. 그게 50개국 중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예요. 아하. 그 정도로 배당 성향이 낮아요. 네. 그래봤자 자꾸 압박을 넣어갖고 19.4%가 되긴 됐는데 이탈리아가 80%가 넘네요. 이탈리아 욕할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 와. 가면 엄청 행복하죠. 호주만 해도 70%, 영국도 60% 넘는데 전 세계 평균이 44.6%, 미국만 하더라도 30% 넘거든요. 우리 우리나라 평균의 반도 안 되네요. 창피하죠, 창피해.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투자가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빨리 배당을 더 내놔라. 그런 거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늘 왜 여기에서 주목을 하냐면 어찌됐건 야당이 이번에 승리를 했잖아요. 야당이 요구하는 거가 결국은 세금을 법인세 올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빨리 쓰라는 얘기인데 쓰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이거든요. 아마 배당에 대한 압박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물론 주식시장에서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학영이 분석하는 이번에 선거 결과 효과 중에 하나는 배당의 확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의견 듣고자 이 딱이거 시간을 꾸려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배당 성향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앞으로 더욱더 조성이 될 것이고 이만큼 올라갈 여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종목으로 추려볼게요. 배당 성향 높은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친절하게 네. 대우증권에서 해놨네요. 이거는 작년 대비, 2014년 대비요. 네. 2015년의 결산으로 배당을 많이 준 기업이 되겠는데요. 대우증권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배당을 늘려준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줬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준 건 현대증권인데 현대증권 일부러 뺐어요. 이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좀 논외로 빼고요. 그 다음 건 대부분 순서대로 했는데요. 한국전리 500원에 3,100원을 늘려놨고요. 와. 배당 상향이 150%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특별히 이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땅 판 것 때문에요. NH투자증권 56%, 삼성카드 50%, 현대글로비스 30%, 고려엔 30%. 이런 오. 배당 성향이 높은 걸 일단 사셔야 돼요. 네. 배당 성향이 높고 그러면서도 배당을 더 많이 준 것도 있죠. 현대차 약간 창피하죠. 평균님보다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러네요. 배당금은 많이 늘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훨씬 늘릴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네. 신한지주, 효성, 효성도 높네요. 유니드, 네. SKC. 유니드는 아주 조그만 회사인데 OCI의 계열사로 보시면 되겠는데 아주 특이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은근히 배당을 많이 줘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KTB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발표한 자료가 예술되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오프닝에서 날씨가 칙칙해서 기분이 우울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많은 거 던져주시면 더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추려보죠. 한두 개? 네, 여기서는 이제 유니드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중소형주인데 유니드가 흥미롭다. 네.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큰 회사 중에서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S-오일. 맞아요. S-오일이 사상체육과 아직 멀었어요. 연중체육관 가고 있는데 이게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가 큰 기업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 들으면 50% 넘거든요. S-오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미국 주식 오늘 안 불러드렸는데요. 네, 뭔데요? 현대차 중에서 좋은 거 제네시스 있잖아요.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차는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네시스 잘 들으세요. 제네시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심볼은 GEL이거든, 젤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게 배당 지금 투자 수익이 한 8, 9%까지 나오거든요. 오. 우리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S-오일과 유니드,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에너지, 젤이라는 종목 한번 잘 관심 갖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당 투자 이야기 나눠봤네요. MTN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